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옷차림이 왜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거울 앞에 서보셨나요? 입은 옷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요? 나이가 들면서 옷 입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편한 옷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냥 입기 편한 검은색 추리닝에 낡은 운동화 신고 집안 마트만 다녀오면 되니까요. 머리도 대충 빗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나가게 되죠.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대충 입어도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옷 하나 제대로 입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회에 갔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모였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친구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해서 정돈하고 화장도 연하게 했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웃음소리도 경쾌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도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15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건강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니 딱 하나였어요. 바로 옷차림이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친구는 깔끔하고 단정한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늙어 보이는 친구는 검은색의 헐렁한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차이가 났어요. 젊어 보이는 친구는 깨끗한 구두를 신었고 늙어 보이는 친구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구나. 옷 하나로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도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도 있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옷이 날개다. 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마. 개도 미인은 안 문다. 옷 한 벌에 천석 빚을 갚는다. 왜 이런 말들이 생겼을까요? 그만큼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옷과 관련된 우리 속담만 찾아봐도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옷차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난해도 명절에는 새 옷을 지어 입고 제사 지낼 때도 정갈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만큼 옷차림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70대 초반인데 정말 멋쟁이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친구 말이 이래요. 아침에 옷을 잘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요.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대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대요. 식당에 가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더 성의 있게 진료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은행에서도 대출 상담할 때 훨씬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먼저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요. 좋든 싫든 그게 현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산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욕 월가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미국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티몰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관공서와 금융가가 많은 월가에 있는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 1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똑같은 남자 배우 한 명을 세우고 각각 다른 복장을 입혔어요. 첫 번째는 싸구려 녹색 양복에 번쩍거리는 싼 넥타이를 메고 구두도 구김이 없는 걸 신겼어요.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두고 전체적으로 허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배우에게 사람들한테 줄을 서라고 명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겨우 10명만 그 말을 들었대요. 나머지 90명은 무시하거나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버렸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냐며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배우에게 감청색 정장에 하얀 셔츠를 입히고 은색 넥타이에 구김 있는 가죽 구두를 신기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겨서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이었죠. 똑같이 줄을 서라고 명령했더니 이번엔 100명 중에 42명이나 그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4배가 넘는 차이죠. 게다가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첫 번째 때처럼 무시하거나 화내지 않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태도를 보였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옷차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도 옷차림이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이 들어서 절대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신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신발 한번 내려다보세요.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니까 그냥 신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항상 낡은 운동화만 신고 다니셨어요. 밑창은 닳아서 거의 없어지고 끈은 풀어진 채로 다니셨죠. 그분 말이 어차피 나이 먹었는데 누가 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 신발 좀 새 것으로 바꾸세요. 밖에서 친구 만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낡은 신발 신고 다닌다고 안 좋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날 바로 새 신발 사러 가셨대요. 신발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신발이 더럽고 낡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고 조심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더럽고 낡았다는 건 그런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신발이 더럽다는 건 생활 전반이 어수선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집도 지저분하고 옷장도 어지럽고 생활이 정돈되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시고 너무 낡았으면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좋은 신발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켤레만 바꿔도 항상 깨끗한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검은색 옷만 입는 거예요. 검은색 옷 편하고 무난하잖아요. 때도 안 타고 어디 입고 가도 되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검은색만 입고 다니시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제 옆집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검은색만 입으시냐고 물었더니 나이 먹으면 밝은 색 입으면 튄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검은색이 날씬해 보이고 무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그 할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씀도 줄어들더라고요. 우울해 보이시길래 색 밝은 옷 한번 입어보시라고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선물했어요. 처음엔 안 입으시더니 며칠 후에 한번 입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거울 보니까 얼굴도 환해 보이고 동네 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늘 뭔가 다르시다며 칭찬하고요. 그 뒤로는 밝은 색 옷도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풍수에서 검은색은 끝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게 되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날씨 흐린 날은 우울하고 맑은 날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색깔은 우리 심리를 좌우하는 파장이 있답니다.
검은색만 입으면 점점 우울해지고 소심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색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색 옷만 입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입더라도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밝은색 상의를 입거나 검은색 치마에 화사한 스카프를 둘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몇 년 된 옷들이 걸려있나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 색이 바랜 블라우스, 형태가 변한 니트, 이런 옷들 아직도 입고 계신가요? 옷이 늘어났다는 건 이미 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입을 만한데 왜 버리냐고요? 집에서 입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하게 마트 갈 일 있을 때, 택배 받을 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냥 입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나가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옷걸이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 쓰지 마세요. 옷이 금방 늘어납니다. 좀 투자해서 제대로 된 나무 옷걸이나 벨벳 옷걸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옷이 늘어지지 않고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 풍수에서는 생기와 사기를 중요하게 봅니다. 내게서 살아있는 기운이 나오는지 죽은 기운이 나오는지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생기가 살아있는 곳으로 옵니다.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과소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면접 볼 때도 구겨진 옷을 입고 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손목과 목이 허전한 것입니다.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중심이 되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넥타이 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으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손목에는 시계나 팔찌를 하시고 목에는 목걸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비싼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5만 원짜리 시계여도 괜찮아요. 1만 원짜리 목걸이여도 상관없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셨어요. 시계도 안 차고 반지도 안 하고 그냥 맨손으로 다니셨죠. 그런데 손자가 생신 선물로 시계를 하나 사드렸대요. 그 뒤로 그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데 본인도 기분이 좋고 사람들 반응도 달라졌다고 하세요. 손목에 시계 하나 있으니까 왠지 든든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말씀할 때도 손짓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화도 더 활발해진대요. 과도한 장식은 오히려 부담스럽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있어야 합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가 여러분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립니다. 특히 목걸이는 중요합니다. 목 부분이 허전하면 전체적으로 휑해 보이거든요. 진주 목걸이 하나만 해도 전혀 다른 느낌이 됩니다. 진짜 진주가 아니어도 돼요. 모조 진주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진 것입니다. 정장이 구겨졌다는 건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뒀을 때 구겨지잖아요. 좋게 보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일정한 패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분이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옷이 좀 구겨져 있었대요. 전날 밤 늦게 들어와서 옷을 대충 벗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급하게 그 옷을 다시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더래요. 서류도 꼼꼼히 안 봐주고 대출 조건도 안 좋게 제시하고요. 나중에 다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이번엔 정장을 다려서 깔끔하게 입고 갔대요. 그랬더니 같은 직원인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더래요.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니 정말 신기하고 화가 나기도 했대요. 우리 조상님들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옷차림만큼은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셨다고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은 미리 빨아서 다려두고 명절에 입는 옷도 깨끗이 준비해서 보관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정장이나 외투는 입고 나면 반드시 옷걸이에 걸어두세요. 구김이 생기면 다리미로 다려주시고요. 요즘은 휴대용 스팀 다리미도 있어서 편하게 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옷차림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넣으세요. 젊었을 때는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이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더 부각시킵니다. 밝은 주황색이나 분홍색 같은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가 돌아 훨씬 젊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밝은색 옷이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먹고 분홍색을 입으면 튀는 것 같고 웃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용기 내서 연분홍색 카디건을 입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확 밝아 보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신다고, 왜 이렇게 환해 보이시냐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밝은색 옷도 자주 입게 됐습니다. 꼭 옷 전체를 밝은 색으로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스카프 하나만 밝은 색으로 해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방이나 신발을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고요. 중요한 건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둘째, 바지는 되도록 멀리 하세요. 나이 들면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서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진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치마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휜 다리선도 감춰주니까 좋습니다. 다리가 굵거나 못생겨서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하시면 됩니다. 셋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요즘 발목이나 종아리까지 끈으로 동여매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건 노인들에게도 권할 만합니다. 나이 들면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묶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샌들을 신더라도 뒷끈이 없는 슬리퍼 형태는 자칫 발목을 삘 우려가 있으니 피하세요. 넷째, 걸음걸이에 신경 쓰세요.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 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항상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할머니도 옷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손녀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라고 소개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할머니는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자기만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간 거죠.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볼품 없어 보이더래요. 손녀가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대요. 그날부터 옷을 제대로 입기 시작했고 머리도 염색하고 손질하셨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마트에서도 점원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편하게 앉으시라고 의자까지 가져다 주더래요. 가장 좋은 건 손녀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우리 할머니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할머니 멋있다고 칭찬한다고 하더래요.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진 거죠. 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게 되고
이 모든 게 옷차림 하나로 달라진 겁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는 책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태도에 있다고요. 패션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국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70이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건 노화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차림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마음이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옷이 운명을 바꾸는 이유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세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세요. 그냥 편한 옷 걸치지 마시고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으세요. 밝은 색 하나 포인트로 넣으시고 액세서리도 하나 착용하세요. 신발도 깨끗한 걸로 신으시고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멋있는가? 오늘 나는 당당한가? 오늘 나는 존중받을 만한 모습인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옷을 다시 입어보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말도 더 자신 있게 하게 됩니다. 명품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됩니다. 색바랜 옷은 버리시고 늘어진 옷도 버리세요. 검은색만 입지 마시고 밝은 색도 입으세요.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신으시고 액세서리 하나쯤은 착용하세요. 정장이나 외투는 구김없이 다려서 입으시고요. 이게 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정리해보세요.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옷은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구입하세요. 밝은 색 상의 한두 벌, 깨끗한 신발 한두 켤레, 센스 있는 액세서리 몇 개,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으세요.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갈 곳을 생각하며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는 게 기대됩니다. 거울 보는 것도 좋아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옷차림 하나로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옷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옷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당당하게, 멋있게 늙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옷차림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고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옷차림이 정말 중요했구나.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그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품위를, 여러분의 자존감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옷차림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이 60세 이후를 빛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